정부가 이렇게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처음으로 이 독자적인 코로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시가 발표한 이른바 상생 방역,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보셨지만 오세훈 시장, 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일부 업종이 조금 더 영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지금까지는 좀 일괄적으로 시간 제한돼 있던 것을 차등을 두겠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유흥주점을 포함해서 이런 시설에 입장을 할 때는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을 해서 확진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 책임이라든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자율적인 방역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방침을 오 시장이 내놨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다르게 하겠다는 이 부분 같은데요.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일단 업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예. 현재 이제 식당, 카페 이런 부분들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좀 긴 시간 동안 허용을 하는 것이고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리고 홀덤펍이나 주점은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던 그런 주점 시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영업 시간을 연장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그 확산세가 심각해서 이 거리두기가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시만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상인들의 고통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뭐 이런 업종 차등화 이런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서 확진자 수가 신규 1일에 500명대로 들어선다거나 이렇게 확산세가 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자칫 거리두기 완화 효과가 돼서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방문하는 분들이 경기도라든지 인천 이런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인 인천시라든지 경기도 이쪽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서울시도 이 자가 검사 키트 도입 이런 전제를 달았습니다. 또 앞서도 보셨지만 이 정부도 키트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 키트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네, 일단 찬성 측에서는 전혀 거르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키트를 사용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확진자를 사전에 걸러준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찬성론이 한편으로는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가진단 키트가 한국과 달리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사용이 되고는 있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급한 대로 쓰고 있는 것인데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키트 하나당 10,000원 정도로 잡을 경우에 서울시가 엄청난 예산을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양성 판정이 현장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업주라든지 손님이 그 즉각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할 거냐, 이런 우려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운영하는 이 자영업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번 서울시 방역 대책 반길 것 같습니다. 네, 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요구를 해왔었던 그런 시간 제한 해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고요. 근데 일부 업계에서는 지금도 QR코드 인증이라든지 전화 인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상당히 귀찮아한다. 근데 과연 이런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도가 또 떨어진다,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들을 차분히 계속 들어봐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서울시의 상생 방역에 대해서 오늘 방역 당국에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각 지자체에서는 단계 조정 시 중소본 회비 등 정해진 절차를 지켜주시고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들이 독자적인 방역 대책을 내놓으면 이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분명한 입장을 어느 정도 내놨는데요. 방심하다가는 폭발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든지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당장에 검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자체가 한국의 지방자치 구조에서 굉장한 독자성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는 반드시 이런 방역 당국의 방침을 수정을 할 때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협의를 거쳐서 아마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서울시도 방역 당국과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앞으로 이 협의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간다라고 현재 수준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와 협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진통이 생겨서 이견이 생기면 실제로 어떤 조치를 단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에 이견을 최대한 좁혀서 그렇게 가닥을 잡지 않을까,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